요즘 집집마다 난리 났다 합니다. 집 없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집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지금 집집마다 싸움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왜 팔았냐부터 해가지고 뭐 부부간에 싸움 나서 난리가 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때 다 틀어서 살라 했는데 대출 얻어서 말려서 난리 지금 나버렸다. 이제 영원히 집 못 산다. 이런 싸움들이 막 붙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을 둘러싼, 아파트를 둘러싼 지옥도, 이게 지금 정말 얼마나 진짜 처참한 천민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욕망을 여실히 나타낸 거냐. 지구상에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집에 집착을 해서 목숨 걸고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벌어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민족이 어디 있는가. 자, 흔히들 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보수도 욕 많이 처먹어야 되고, 보수 언론들은 정말 나쁘다고 봐요.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뭡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런 국가의 명점을 악용을 해서 투기를 해서 막대한 투기 이익을 벌이는 부분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투기 이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정보와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데 가까운 이익입니다. 물론 집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얻으려고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제 가격을 알아보고 또 그러면서 대출도 받고 하는 부분에서 불로, 즉 노동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노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과거는 이런 짓을 하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했냐를 지금도 핵심적으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 청문회 갈 때 탈락 사유 중에 부동산 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고위공무원만 아니면 누구든지 그걸 해도 관계없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탈법이고 깜빵에 가야 될 일이냐, 그거는 아니지만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봐서는 돌을 맞아야 되는 행위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파는 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냐 하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온갖 꼼수와 비리와 탈법,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주인이 호가담합을 한다.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일면에 놓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부터 30평대가 15억 밑으로 나온 건 다 허위 매물이겠네요. 1인당 월 5건으로 신고가 제한되니 가능하신 분 허위 매물 신고 부탁드려요.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거랍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별로 단체 채팅방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목동에 아파트 실소유자 100명 이상이 가입한 이 채팅방에서 1분에 한 건가량 가격 논의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위 매물로 신고할 가격대가 정해지자 말자 신고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 가입자는 다른 곳은 집주인이 담합해 집값을 1억씩 올린다는데 왜 목동 부동산은 깎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부동산 허위 매물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가짜더라, 이래 되면 그걸 삭제하라 하겠죠, 매물을.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냥 지금 실제 가격으로 팔라고 내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낮게 팔겠다고 놓은 사람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서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아닌 허위 매물을 만드는 거예요. 멀쩡하게 대학 나와가지고 목동 살 정도고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을 정도면 그게 15억 오르기 전에 10억이었다도 칩시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거 좀 돈 벌어 먹겠다고 멀쩡한 주부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천박함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러겠죠. 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남 가봐라. 자, 대한민국의 최상류층부터 밑으로 중산층까지 차례대로 이런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양심과 도덕에 조금도 끄리낌이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들이 물건을 팔 때 담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집이 아닌 일반 물건들을 회사들이 담합을 하면 처벌을 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독과점 위반이고 이렇다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 담합이 이 사회의 상류층과 중산층 살만한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배우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이 짓거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법이 아니냐는 거죠. 자, 이런 짓거리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기인 4년 1개월 연속으로 오르는데 부동산 허위 매물 적발 신고 건수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허위고 그리고 분여회 등에서 집값을 높이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까지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양심이 있어서 이게 얼마든지 뭐 호가를 올리는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시세대로 팔겠다고 내놓으면 아파트 분여회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게 아파트 분여회입니까? 돈에 눈이 먼 자들의 모임입니까? 이게 천민이 아니면 뭐가 천민이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범죄는 범죄인들만 저지르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나 절에 다닐 거예요.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이 짓거리를 하면서 이것이 한마디로 나쁜 짓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자각도 받지 않는 거예요. 남이 얼마에 팔든지 왜 당신이 관계를 합니까? 그걸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합니까? 이건 범죄예요. 자, 내가 제일 천박한 부분이 뭔 줄 압니까?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얼마 이하로는 팔면 안 됩니다 하고 아파트 분여해서 플래카드 걸어놓은 걸 보면 그때마다 정말 불을 싸지르고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낍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에 부동산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가 22,000건이었다는 겁니다.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래요. 2003년 이후에. 그러면서 신고 건수 1위였던 올해 2월보다 지금 배가 많아져. 2만 건이 되거든요. 2월에 얼마였냐? 그 전에 2월이 최고였다는 10,000건인데 지금 2만 건이라. 그래서 네이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허위 매물도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호가 담합을 한다. 일정 가격 밑으로는 못 올리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 안 잡아가고 뭐 합니까? 문정권이요. 정말로 정의사회를 지향하고 공정경제를 지향한다면 허위 매물이 아닌 것을 신고하는 이런 담합하는 사이트들이나 주체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실제 서울의 허위 매물 신고 상위 지역은 양천, 송파, 동대문 등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한테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 제 방송 안 듣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맑은 분들이 듣기를 바라요. 자, 이런 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자유시장을 흐트리는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되죠. 동아일보가 이건 잘했어요. 정말 보수 언론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담합을 해서 똘똘한 한 채. 제가 요즘 제일 듣기 싫은 글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 뭘 똘똘한 한 채예요? 예? 어떻게 부동산 투기 안 하면 못 삽니까? 대한민국에 이 고달픈 인생의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벌어서 성실하게 투기 안 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더 남의 것을 뜯어먹겠다고 이런 부동산 투기에 가세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솔직히 제대로 된 가장이라면 집구석에 가서 이 부동산 가격 담합하는가 보고 마누라가 정말 이런 걸 하면 내 쫓아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그래 대학 나오고 그 자식들 가정교육 시킵니까? 가정교육 되겠어요? 부모가 이따위로 하는데? 심지어 옆 동네 부동산에 허위 매물도 올린다는 거예요. 사정을 잘 아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풀린 가격으로 내놓기는 어려우니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그래서 이 목동 아파트 단톡방에서도 목동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영등포 양평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자는 발언이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동네 집값은 빤하니 너무 허위 매물로 내놓지 못하니 그러니까 영등포 그 주변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담합한 가격을 내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면서 허위 매물을 그렇게 걸러내기 위한 신고를 받지만은 그 신고가 오히려 진짜 매물들을 제대로 된 가격들을 추방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집 때문에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가정불화 우울증 등 병이 지금 여러 가지로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현동에 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포 레미안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전용 면적 59평방미터가 6억 5천만 원인데 그래서 부부가 모아놓은 데에 양가 지원과 은행 대출을 얹으면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이 전문대학원 로스쿨 이런 데겠죠. 가고 싶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미뤘는데 이게 10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65면 20평대 초반일 겁니다. 이 20평대 초반 아파트가 10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은 딸들은 집 사서 돈 버는데 니만 뭐하냐고 이래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우스 디바이드라고 해가지고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층이 크게 벌어지는 현상. 제가 노무현 때 이게 한국 사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격차로 벌어졌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문정권에서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문정권이 들었을 때 대선 전에 노무현 정권 2가 될 것이고 그것이 노무현 정권이 겉으로는 계급차를 해소하겠다고 계급을 뒤집어 엎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원통 원치 않았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문재인은 거기에 대못을 받아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거주하는 20대 대기업 직원은 맞선 자리에서 서울집 없다니까 대기업 직원이면 뭐 삼성이나 이런 데겠죠. 퇴짜를 맞았다고 하고 전세 사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소득 많다고 집도 없는데 금융 청약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노령층은 자식이 정려원에
지금 우리가 노후라도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 이제 은행에 맡기고 영모기지로 매달 주택연금을 받고 싶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두 부부가 잘 쓰고 가잖아요. 기존에 있는 뭐 연금 외에. 그런데 자식이 이제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내주라 이래서 그것도 그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혼 앞둔 20대는 연봉 직장을 따지자 못해 이제 집 주소를 따진다. 스펙이 됐다. 배우자가 서울 사는 사람이면 좋겠다.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집 사서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지금 집 2, 3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얄밉다. 집 없는 3, 40대. 시가나 친정에서 집 없다고 눈치 줘서 명절 스트레스가 배로 늘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 왜 우리는 서울로 이사 안 가 묻는 날이 올까봐 벌써 걱정이다. 2년 전 집 사지 말자고 해서 안 샀다가 집에서 죄인이 됐다. 실기한 5, 60대. 이제는 더 이상 서울로 이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하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서울에 무조건 집 샀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끔 잠이 안 온다. 서울에 집 한 채 없어 자식에게 미안하다. 집 있어도 고민인 6, 70대. 연금 생활자인데 보유세 올린다고 하니 집이 있어도 고민이다.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은근히 정려 바라는 자식들 눈치 보인다. 자,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 대책 믿었는데 분노한다라는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무주택 우울증 국민청원이 10건이 있답니다. 자, 상반기에 18만 명이 서울을 떠났고 전입한 사람은 12만 명, 순 유출이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 민주당과 청와대는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고 내놓은 게 뭔 줄 압니까? 강남권에 9년 만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택지 개발이 주목된다. 그래서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중단됐는데 그 보금자리라는 거는 5천 가구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로또 잡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서초, 강서, 노원, 은평 이런 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우면동, 송파구 방이동 등을 후보로 꼽고 있는데 국토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면 공무원은 yes, I can이죠. 자,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강남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규제를 좀 더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더 풀어주겠죠. 홍콩 같이 막 좁질한 아파트가 하늘로 솟아 올라가도록 하겠지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지금 규제를 완화해서 하게 해주겠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택한 것은 뭡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구미를 맞춰주는 거죠. 강남에 아파트 짓는다고 공급 늘린다고 그 공급 늘릴 때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문재인은 공급 늘린다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한다고 발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파트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 짓는 그린벨트 플러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강남에. 예? 결국 또 10억, 15억짜리 아파트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삽니까? 강남에 1000만 채를 지어도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는 투기꾼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투기꾼이요. 무슨 실체가 없는 투기꾼과 싸우고 있다고 한 보수 언론은 비판을 하는데 왜 실체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 상류층과 상류층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천민 자본주의로 머리가
이렇게 마비된 당신들이 투기꾼이지요. 왜 투기꾼이 아니에요? 투기꾼이 없어요? 있지요. 자, 강남에 아파트 지으면 부동산이 진정이 되고 그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에 공급할랍니까? 제가 듣기로, 아니 내가 계산도 해보고 전문가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땅 빼고요, 아파트 300만 원, 요즘 좀 잘 짓는데도 400만 원이면 됩니다. 400만 원이면 아파트 잘 지어서 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만 안 넣으면. 그러면 땅값 넣으면 평당 1,000만 원에, 그린벨트 같으면 땅값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명박이 그린벨트에 강남에 무슨 900만 원, 1,000만 원 분양한 거는 그건 사기예요. 솔직하게. 그래, 거기에 그린벨트 풀어서 짓는 아파트는 1,000만 원짜리 아파트라 해서 국민들 또 로또 한번 시켜줄랍니까? 뽑기 돌려가지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보금자리 2예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기껏해야 보금자리 2로, 그래서 얄팍하게 이 고비를 지금 무슨 양도세를 강화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문 정권이 저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걸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강남에서 문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여느 정권보다도 돈 벌어먹기, 돈 있는 사람이 많이 게임하기 좋게 만드는 게 문 정권 아닙니까? 자, 지금 문 정권의 지지율 중에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지지가 이반하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지지가 높아요. 지금 문 정권은 그 본질로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론 전파청이다. 그래서 강남에다가 신도시 하나 더 지어주면 여기서 또 투기판 하면 더 벌리라. 그리고 대기업들 전부 박수 칠 거고 건설회사 다 있잖아요. 건설회사 없는 대기업 재벌들 어디 있어요? 왜 재벌들이 건설회사 가지는 줄 알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지어 제끼면 이제 또 언론들 광고 늘어나고 뜯어먹는 거 늘어나는 사람들 숱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또 투기판을 거기다 한번 벌리자는 겁니다. 솔직히 문재인과 노무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부동산 정책에 적용한다면요. 자, 부동산은 부자들의 고급 부동산 시장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질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구간을 분리를 시켜가지고요. 부자들끼리 몇백억을 받든지 관계없이 정부가요, 한마디로 이제 싱가포르식으로 국가적 한마디로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착수해야 됩니다. 어디에? 수도권에 집중해서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을 낭비해서 사람 인생이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데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고 거기에 희희낙낙하면서 살았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 정권과 노무현 정권 같으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정권에서 부동산을 폭등시켜버리는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한국의 보수가요,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보수는 항상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무조건 많이 공급해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떠야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요, 보수가 그야말로 서민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분을 이제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이 땅에 발을 못 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친북이나 하고 있지, 부동산 문제에서는 부동산을 폭등시키면서 지금 그걸 조장하고 있고 이런저런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게 제약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그건 제약이 아니라 어설픈 놈들이 왔으니 마음대로 투기해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보수 정권이 할 때는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 투기를 막 하다가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좀 작용을 할 건데 지금 이 정권은 경제도 잘 모르고 부동산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설프게 좌충우돌을 해서 하루하루 그냥 다른 정책들을 던지면서 수습이 불가능할 거니까 겁주면 더 열심히 해도 된다. 답이 없는 정권이다라고 하면서 겁을 안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심도 해요. 정권의 핵심에 실세라는 작자들은 한편으로는 투기 억제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폭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연말 지나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날 거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올리잖아요. 자영업자의 지금 불황도 있고요. 금리 올리면 그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자꾸 벌어지면 국가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리기 시작해야 될 거라 봅니다. 미국이 더 올리면요. 자,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더 추락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실물 경제와 유리된 부동산만의 폭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끝물이 온다. 어느 이런 부동산 광풍도 오래 간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이 거품이 꺼질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정권도 같이 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약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 그건 당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 중에도 제가 볼 때 영원히 타락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눈이 벌게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한 국민, 일반적인 선한 국민, 촛불 들고 아마 집회에 갔던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에 많이 뛰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남의 고통에 기대어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이걸 비판할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반칙이에요.